1인 법인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솔깃한 절세 방법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요, 이 똑똑한 전략이 한순간에 진짜 무서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양날의 검, 1인 법인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요즘 뉴스만 보면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수십만 유튜버들이 세무조사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거의 항상 1인 기획사, 그러니까 1인 법인이 있어요. 도대체 국세청은 왜 이렇게 1인 법인들을 콕 집어서 보는 걸까요?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화면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개인이 벌면요,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막 올라가서 최대 45%까지 내야 해요. 근데 법인으로 벌면 최고 세율이 24%에서 딱 멈추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 때문에 다들 무조건 법인 생활하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왜 1인 법인이 갑자기 세금 폭탄이 되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우리를 보는지, 또 어떤 행동들이 나 좀 봐주세요 하는 위험 신호인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폭탄을 피할 수 있는 5가지 원칙과 진짜 회사를 만드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들어가 보죠. 그렇게 똑똑해 보였던 절세 전략이 어떻게 한순간에 최악의 세금 폭탄으로 바뀌는지 그 본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딱 이거예요. 법인을 만들어 놓고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거 내 회사니까 여기 든 돈도 내 돈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법인 통장, 법인 카드 다 따로 만들어도 그걸로 대표 개인적인 일에 막 쓰고 심지어 가족들 생활비까지 법인 돈으로 쓴다? 바로 그 순간 법인은 회사가 아니라 그냥 대표 개인의 지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회사를 이렇게 개인 지갑처럼 막 쓸 때 이걸 지켜보는 국세청은 과연 어떤 무서운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죠? 국세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 어떻게 꾸몄는지는 별로 안 궁금하고 진짜로 뭘 했는지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번듯한 법인이지만 실제 하는 걸 뜯어보니 그냥 개인이 혼자 일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럼 국세청은 그 껍데기를 그냥 꿰뚫어보고 본질에 따라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죠. 이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전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낮은 법인세율로 계산했던 건 다 소용없어지고 갑자기 최대 45%짜리 종합소득세율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금 폭탄의 정체예요. 정말 무섭죠? 자, 그럼 국세청 레이더에 딱 걸리는 위험 신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혹시 내 회사 얘기는 아닌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 법인 주소를 집으로 해놓는 거, 그거 자체는 불법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업무 흔적이 아예 없을 때입니다. 집안에 일하는 공간도 없고 관련 장비도 없고 거래처랑 미팅한 기록 같은 실질적인 사업의 흔적을 하나도 증명할 수 없다? 그럼 국세청은 당연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법인카드가 사실상 우리 가족의 생활비 카드가 되는 경우예요. 카드 내역을 쫙 뽑아봤더니 개인적인 여행 경비, 사적인 저녁 식사, 가족들 병원비에 문화생활비까지. 와, 이건 그냥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유령 직원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딱 올려놓고 월급은 꼬박꼬박 주는데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출퇴근은 했는지, 업무 보고는 했는지 이런 근무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국세청 눈에는 이게 그냥 인건비로 위장해서 돈 빼돌리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대표가 아무런 절차도 없이 법인 돈을 그냥 수시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급여나 배당, 대여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싹 무시하고요. 어차피 내 돈인데 뭐 어때? 라는 생각으로요. 이런 거래가 하나둘 쌓이면 나중엔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회사의 모든 매출이 오로지 대표 한 사람의 재능이나 기술에서만 나오는 경우, 유명 강사나 연예인, 유튜버가 딱 여기에 해당되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법인이 돈을 번 게 아니라 개인이 번 돈이 법인 계좌를 그냥 스쳐 지나간 것뿐이네. 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이 무서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5가지 핵심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공간을 분리하고 회사의 실체를 증명하고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마지막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원칙, 공간의 분리. 아주 간단합니다. 대표님 집이랑 회사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에 작은 책상 하나라도 괜찮으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빌리세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나 관리비 낸 내역, 거기서 일했다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 회사가 진짜로 돌아가고 있다는 실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직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외주 서비스라도 활용하세요.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가족의 직원이라면 어떤 일을 책임지고 있는지 업무 일지 같은 걸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진짜 중요합니다. 별표 5개. 바로 자금의 구분이에요. 대표가 법인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급여, 상여, 배당, 그리고 정식으로 돈을 빌리는 대여. 이 4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가져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법적인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의사결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법인은 스스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같은 걸 꼼꼼하게 작성해 두는 거죠. 이게 바로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걸 증명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원칙은 사업의 다각화입니다. 회사 매출이 100% 대표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존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팔거나 제작 대행 서비스를 하거나 굿즈를 만들어 파는 식으로요. 전체 매출의 한 10%, 20%만이라도 대표 개인과 독립된 법인의 자체 엔진을 만들어두면 세무조사에서 방어력이 정말 확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원칙들 어떠셨어요?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요령이 아니죠. 맞아요. 이게 바로 껍데기뿐인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진짜 회사를 만드는 기본 원칙인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법인은 분명히 훌륭한 절세 도구가 맞아요. 하지만 그 실체가 없이 껍데기로만 보인다면 아꼈던 세금보다 훨씬 더 큰 세금 폭탄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회사는 과연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껍데기인가? 아니면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 숨쉬는 진짜 회사인가?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